혼자 다 해먹잖아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망하는 이유는 바로 저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맨시티 월클 윙어가 언급하자 토트넘 팬들 충격의 초토화. 한국 축구대표팀의 간판 스타인 캡틴 손흥민, 토트넘, 이 6월 A매치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3일 손흥민이 지난달 29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마친 뒤 현지에서 가벼운 스포츠 탈장 증세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을 받은 지 2주 정도 돼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헤르니아라고도 불리는 스포츠 탈장은 축구, 하키, 테니스 등 허리를 구부린 채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많이 생긴다. 내장을 지지하는 근육층인 복벽이 약해지거나 구멍이 나면서 장이 압력에 의해 복벽 밖으로 밀려나오는 증상을 가리킨다. 스포츠 탈장의 경우 대부분 사타구니 부위 얇은 근육이나 인대가 무리한 뒤틀리거나 찢어지면서 발생한다. 평소에는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운동을 할 경우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발생한다. 손흥민의 경우 증세가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크건 작건 수술을 받은 만큼 경기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 손흥민은 경기 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에도 정상적으로 합류해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회복 상태를 계속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이 경기 모두 결장하지 않더라도 16일 부산에서 열리는 페루전은 출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토트넘 리빌딩, 희생양? 점12000억 영국 대 산초. 메뉴 오른쪽 화살표 토트넘 이적설 급부상. 토트넘이 손흥민, 30, 자리에 제이든 산초, 23 메뉴를 세울 수도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1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5천만 파운드, 약 810억 원을 써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 산초를 영입하려고 한다. 면서 산초는 맨유로 이적하기 전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맨유에서 3명이 감독을 거쳤지만 꾸준히 못했다. 부상에서 복귀했음에도 기복이 크다고 전했다. 산초는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다. U16 대표팀부터 U19 대표팀까지 꾸준히 연령별 대표팀에 발탁됐다. 만 18세 때는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부름을 받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A매치 경력은 23경기 출전 3골이다. 산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시티 유스 아카데미 출신이다. 기대와 달리 프로 데뷔는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했다. 산초는 도르트문트에서 3시즌간 104경기 출전에 38골을 넣었다. 산초는 2021년 여름에 수많은 빅클럽의 러브콜을 받다가 맨유로 이적했다. 이때 맨유가 도르트문트에 지급한 이적료는 7,300만 파운드, 약 1,190억 원에 달한다. 맨유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투자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산초는 맨유에서 2시즌 동안 79경기에 나서 12골 6도움에 그쳤다. 토트넘은 맨유에서 계급 신세로 전락한 산초를 데려가 주전급으로 써먹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토트넘 새 감독으로 부임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빌딩을 표명했다. 그 일환으로 만 23세 공격수 산초를 영입 타깃으로 정했다. 산초가 토트넘에 합류하면 손흥민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최근 7시즌 연속 2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은 이제 30대에 접어들었다. 2021-22 시즌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를 정도로 절정의 기량을 뽐냈으나 올 시즌에는 부상 등의 이슈로 주춤했다. 물론 손흥민과 산초가 공존할 수도 있다. 산초는 왼쪽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 오른쪽 측면도 소화할 수 있다. 새 시즌에는 손흥민과 산초가 한 팀에서 뛰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3. 충격, 이강인. ATM과 이적 협상 끝내 결렬. 마침내 EPL 입성 초읽기, 이번 주 거취 결정. 가장 유력한 차기 행선지로 거론됐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니었다. 스페인 현지 매체가 이강인, 22 레알 마요르카,
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렇다면 사실상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무대 입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는 12일 한국 시간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계약하지 않을 것, 캉인 리노 피차라포 엘 아틀레티코 이라면서 이강인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협상이 결렬됐다. 라스 네고셔션스 로타스 고 보도했다.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한 소식이다. 사실 그동안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 뛸 팀 중 하나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력하게 거론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에 따르면 세계적인 명장 디에고 시메오네 53 아르헨티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은 팀 스쿼드 보강을 위해 3명의 선수 영입을 요청했다. 그 3명은 스페인 엘체 공격수 루카스 보예,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멀티플레이어 카를로스 솔레르, 그리고 이강인이었다. 피차에스는 이강인의 나이는 아직 22세밖에 되지 않았다. 장래가 밝은 선수, 라면서 그는 시메오네 감독의 핵심 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제는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욱이 이 기사를 쓴 마테오 모레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을 전하는 기자 중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렐레보는 재능을 갖춘 한국 축구 선수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지 않을 것이다. 레알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적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제 이강인은 붉은색 줄무늬 유니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입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강인은 이번 주 내에 스페인 무대가 아닌 곳에서 뛰는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나왔던 유럽 현지 보도들을 종합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니더라도 이강인을 원하고 있는 다른 리그의 클럽들은 많다. 한국 축구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의 토트넘을 비롯해 에스턴 빌라와 뉴캐슬,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 울버햄턴 등 EPL 팀들이 거론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챔피언십 리그 2부에서 EPL로 승격한 벌리도 후보 중 한 팀으로 꼽혔다. 스페인 잔류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 시즌을 4위로 마감하며 챔피언스리그행 티켓을 거머쥔 레알 소시에다드, 6위로 유로파리그 진출에 성공한 레알 베티스 역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동갑내기 친구 쿠보 다케우사 22가 뛰고 있어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에 대해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세리에 A2위 나폴리와 프랑스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도 이강인과 연결되고 있다. 앞서 영국 매체 더 선은 이강인은 최전방 공격수와 양쪽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라면서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 벌리가 이강인에게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뉴캐슬 2022에서 23시즌 4위 마감 막강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1에서 22시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PIF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투자는 곧 성적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오일머니 파워였다.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소화해야 하는 뉴캐슬로서는 이강인을 영입할 경우 더욱 단단한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강인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누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렐레보는 이강인은 지난 1월부터 EPL 클럽들뿐만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이후에도 이강인을 놓고 레알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접촉은 계속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4월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에서 두 팀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당시에도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요르카의 금액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갔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계속해서 이 매체는
최근 몇 주간 관계자들이 만나 협상을 계속해왔다. 다만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합의에는 끝내 도달하지 못했다. 레알 마요르카가 로드리고 리켈메, 23가 포함된 트레이드 형태의 거래를 원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의 로드리고 리켈메는 올 시즌 지로나 FC로 임대돼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리그 34경기에 출장해 4골 4도움의 성적을 남겼다. 리켈메 역시 이강인과 마찬가지로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젊은 자원이다. 레알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강인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리켈메로 그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실상 양측의 협상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렐레보는 이강인은 EPL 등 다른 유럽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더욱 진전된 내용이 있었으며 이미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확고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99.9%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이강인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다른 스페인 현지 매체인 풋볼 에스파냐도 같은 날 이와 같은 소식을 실으면서 결렬설에 힘을 실었다. 풋볼 에스파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국의 스타 이강인을 놓칠 것으로 보인다. 고 렐레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강인을 원하는 팀들은 많다. 그는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36경기에 출장해 6골 7도움의 성적을 올렸다. 이런 수치들을 비롯해 아시아 마케팅 측면, 또 재능을 고려하면 올여름 그가 마요르카를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짚었다. 올 시즌 이강인은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과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리며 마요르카의 잔류에 기여했다. 데뷔 후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성공. 이강인의 활약과 함께 마요르카는 14승 8무 16패, 승점 50점을 마크하며 리그 20개 팀 중 9위에 자리할 수 있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마요르카 주전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인 7.09점을 부여했다. 안정적인 볼 간수 능력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침투 패스와 함께 번뜩이는 개인기와 드리블을 보여주며 한국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특히 한 경기당 평균 2.5회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키며 이 부문 리그 전체 3위에 랭크됐다. 드리블 돌파 총횟수는 무려 90회에 달했다. 프리메라리가에서 이강인보다 드리블 돌파가 많은 선수는 월드클래스로 평가받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112회 뿐이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사무국이 선정하는 공식 최우수 선수 MVP 오브 더 매치에도 6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의 활약과 함께 바이아웃 금액도 달라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바이아웃이란 기준 금액 이상을 지불할 경우 소속팀의 동의가 없어도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강인과 레알 마요르카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 6월까지로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바이아웃 조항으로 인해 눌러앉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개인 성적에 따라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이 바뀐다며 그의 가치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높아졌다. 현 바이아웃 금액은 2,500만 유로, 하나 약 350억 원라고 했다. 앞서 풋볼 에스파냐 역시 이강인의 기존 바이아웃 금액은 1,700만 유로, 하나 약 240억 원이었으나 현 바이아웃 금액은 2,500만 유로라고 전한 바 있다. 물론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이 오를 경우 이강인의 이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바이아웃 금액이 높을수록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팀들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강인의 향후 성장 가치와 잠재력 등을 감안한다면 이 금액이 결코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